청년자문단 정책분과장을 하고 있는 오상옥입니다. 저는 범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 형사재판에 국한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민사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사회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업무가 네. 그 지금 현재 민사는 하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이 다 민사입니다. 행정 사건이나 이런 것도 해요? 행정 사건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 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 국선도 약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사입니다. 형사 국선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지방의 경우 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지역이나 이럴 때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딘절 제일 뒤쪽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하고 산업부에서 청년 인턴하고 2030 자문단 활동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높은 경쟁률로 모집되고 있는 2030 자문단은 연임이 가능하고 타 위원회 활동가의 겸직 제한이 없어서 경력이 많은 소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서류 단계부터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신입 경력 트랙 분리,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닌 청년 정책 토론 면접을 통해 도입해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 전체에 정치적인 색을 띄울 수 없게 적절한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모집한 청와대 펠로우십 취지와 같이 화려한 스펙보다 삶의 현장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체계 대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 인턴은 현재 청년 인턴도 높은 경쟁률로 돌아가고 있지만 부처별 편차가 심해 일부는 구체적인 업무 없이 방치되는 독서실 인턴, 강원도 양떼 목장에 방치된 양, 그리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꽂아놓은 보리짝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의 인턴 업무 포지션을 엄격히 심사, 관리하고 익명 만족도 조사와 점검 사실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에는 실효성 있는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란 다음 인턴 활용을 금지하는 데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인턴들이 공감한 보기 좋았다는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청 분들이 오셨는데요. 2026년 1차 경찰청 청년 모집 내용처럼 코드, 근무 예정지, 인원, 담당 예상 업무처럼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원하는 각 한 개 팀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 사업 등 큰 구분 코드로 뽑힌 뒤 팀을 배정받는 것보다 지원 시점부터 원하는 팀을 선택해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해야 보다 많은 청년이 공직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앞열에서 넥타이 매신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성과가 보고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TFA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송원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총리 소속의 총련정책 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총리실에서 옆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총리실 분들이 여기에 꽤나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심종석 실장님은 제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저희 의견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AI와 SNS 발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외로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국조실에서도 자살과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WHO는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약 87만 명이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를 흡연과 비만처럼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정책으로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 전담 장관,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Loneliness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독사 예방법을 추진 근거로 해서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복지부 산하의 고독사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현재 제도는 고독사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고리운동 청년이나 중장년 우울 문제 같이 AI로 인해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여러 외로운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HO 보고서 역시 외로움을 보건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나 과학기술 등 다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복지부뿐만 아니라 최소 8개 부처에서 40개가 넘는 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부처나 지자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트래킹할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고리분등 및 외로움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 다부처 심의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정책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다음 분도 한번 들어보죠. 네, 암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기섭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신원조사 폐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모든 검사와 3급 이상 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진술서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제한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신원조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이 보안 업무 규정 36조 37조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 직원에 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 직원법 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원 직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의 35조 1항에서 법무부는 인권 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신원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정부기관에서 미안한데요. 예. 충분히 이제 얘기는 전달된 것 같아요. 신원조사하지 마라. 예, 예. 그 위헌이다, 인권 침해다. 됐죠? 예.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다른 분. 네,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맨 앞에 가운데 여성 국민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특히 막 유창한 직업은 없는 일반 국민 충남 아산에서 온 오해지라고 하는데요. 그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해 경험자라서 자살 시도를 해서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비고 음식 몇 개랑 햇밥 몇 개 주시면서 상담 8회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자살까지 시도를 해본 사람이 상담 8회만으로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상담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내 속마음을 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건 되게 짧아요. 이거 제가 네, 저 정성호 장관님, 저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다큐를 보니까 범죄자가 교도관을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공권력에 힘을 주시고 범죄자가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가석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도소를 좀 더 지어서 걔네들이 가석방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사위랑 장관님이랑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아니면 누가 어쨌네 누가 저쨌네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리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담 늘리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 같네요. 네, 지금 복지부랑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분히 증원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습니다. 예, 뭐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다른 분 아시죠? 네, 이 앞에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화관광경영학과 김민성 학생입니다. 저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한 달 출범되었는데요. 근데 우선 행안부 관련 정책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체부 관광정책 질환이기도 해서 행안부 질이기도 하고 문체부 질이기도 합니다. 전남 광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전 KDN, 한국농원주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일자리에서 전남 광주 지역 대학생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지역 인재를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 특별시가 되었으니까 더 지역 인재 대학생 TO를 더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국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 강남 코엑스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이 많이 서울밖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관광산업 현실에서 전남 광주가 국제적으로 관광산업과 또 관광산업 중에서 컨벤션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불어들이는 마이스 산업을 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관광 정책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도 있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참고할게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뒤에 넥타이 매신 남성분 맨 먼저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청송에서 장애인 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로 사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네. 딱 현장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행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전국의 AI한테 전 국민들한테 드린다고 하였는데 국민용과 행정 업무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혹시 복지,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 개인정보 등 저작권에 대한 마크가 있는지 정부에 대한 그 AI가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동댐에는 33%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삼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래에 해수 담수화 기술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만 하고 있지 지금 현재는 저희 국내의 지역의 가뭄과 지역별로 물 수요까지 미래 예측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같이 청송이나 내륙 지방까지 물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좀 저희는 뭐 오면 뭐 선물을 사진이랑 뭐 찍고 싶은데 뭐 카메라 보안 때문상으로 청와대로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뭐 증명사진도 없고 뭐 왔다고 얘기하면 뭐 KTV에서 뭐 방송했다 이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또 사인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거는 다른 부처 소관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그냥 참고하기로 하고 인공지능은 각 부처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통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또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앞에 여성분 해주시기 바랍니다.